다음은 마장동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가지 업종 추천입니다. 1. 건강 웰빙 전문 제품 판매점 또는 약국. 마장동에는 의료 복지시설이 15개로 많고 주거인구 및 직장인구에서 60대 이상 비율이 높습니다. 이 연령대의 인구는 건강 및 웰빙 제품, 영양제 혹은 의료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할인마트에서는 구비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을 기회로 만드는 협동조합 고기연구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스터디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터디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저희 조합원 중 한 분께서 지하철 5호선 마장역 부근에 공실이 많다며 안타까워하시면서 혹시 생성형 AI에게 마장역 부근에 적합한 업종을 추천받을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생성형 AI로부터 창업에 적합한 업종을 추천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요. 마장역 부근에 카페를 창업한다고 설정해서 상권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에게 분석하게 할 겁니다. 그런 후 마장역 부근에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괜찮은지, 혹시 카페 말고는 어떤 업종이 좋을지도 추천받아보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업을 하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과연 마장역 부근에 카페를 오픈해도 되는지, 혹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어떤 업종이 좋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미나이의 답변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카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시효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카페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콘셉트, 차별화된 메뉴, 특별한 서비스 또는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통해 충분히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나 분위기를 제공하거나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할인, 테이크아웃 전문 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접근성 좋은 동네 사랑방 스타일 카페. 60대 이상 고객 고려. 주거 및 직장인구 특성 반영. 마장동의 주거인구와 직장인구 모두에서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의 소비 수준, 주거인구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직장인구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함께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좌석 편의성 및 메뉴 다양화. 앉아서 오래 머물기 편한 좌석 배치, 그리고 커피 외에 전통차나 간단한 다과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반찬 가게 또는 소규모 HMR, 가정 간편식 전문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지만 바쁜 직장인이나 요리가 어려운 고령층 가구에게는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여성과 30대 소비층이 카페의 주 소비층인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하고 트렌디한 HMR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성인 대상 취미 및 교양학원 또는 문화센터.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주거 및 직장 인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대 여성층을 위한 베이킹, 플라워 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강좌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할인마트 방문 시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미나이가 제시한 답변들은 제 생각에는 나름의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이 귀중한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이 사이트는
현재 내 가게의 경영을 분석할 수도 있고, 내가 영업하고 있는 지역 혹은 내가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 지역의 상권을 분석해서 경영 및 창업에 대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저는 크롬을 쓰고 있는데요. 이 구글 검색창이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 365라고 검색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상공인 365 사이트가 보이시죠? 자, 구글에서도 한번 소상공인 365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사이트 주소 소상공인 365를 클릭해서 접속을 해줍니다. 일단 이 소상공인 365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안 해도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상권 분석의 상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회원가입돼 있어서 일단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위에 보이는 메뉴는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이 마장역 부근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상권 지도를 먼저 본 후 저희가 오픈하려고 하는 카페에 대한 자세한 상권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에서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권 분석과 상권 현황이 보이죠? 그리고 상권 현황의 상권 지도라고 보이는데 먼저 한번 상권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에 파란 요 박스가 보이죠. 상권 지도라고. 그래서 위치 검색인데 여기에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어떤 그 상권 지역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마장역 부근의 상권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이라고 검색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아래에. 여기에는 이제 유동인구, 직장인구, 거주인구, 매출액 등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동인구가 보이는 거고요. 직장인구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색깔이 좀 지도상에 색깔이 변했죠. 거주인구 눌러보겠습니다. 예, 또 색깔이 변했고 매출액. 예, 이렇게 유동인구, 직장인구, 거주인구, 매출액별로 지도상에 데이터의 그 값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래 보시면 입지 등급 있죠. 그래서 높음이 좋은 거고 낮음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를 보시면 마장역 부근에 이렇게 살구색으로 쭉 1등급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게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하얗게 파랗고 하얗게 보이는 데가 주로 이제 연 하늘색 쪽으로 가까운 게 이제 가장 낮은 10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직장인구를 한번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등급이 높은 거고 노란색은 이제 4등급. 그리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등급이 낮은 겁니다. 자, 거주인구 볼게요. 예, 거주인구는 지금 마장역 부근에는 파랗게 뜨죠. 8등급.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인구가 거주인구보다 많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매출액 4번하고 3번 출구가 조금 매출액이 높은데 그 나머지는 5등급, 4등급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마장역 주변에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일단 한눈으로 직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권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에 상권 분석이라고 있죠. 간단 분석이 있고 상세 분석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실험의 목적인 마장역 부근에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분석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위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장역 부근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방 모자를 쓴 캐릭터가 보이죠.
그래서 요 캐릭터 있는 데가 내 가게의 위치를 표시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게를 얻을 거니까 내가 얻고 싶은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합니다. 눌러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 마장동의 환기 닭곰탕 백반 그 옆집이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얻는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원형이 있고 반경이 있고 다각이라는 그 아이콘이 옆에 있죠. 요거는 제가 분석할, 이 상권을 분석할 지역에 그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원형을 선택한 상황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금 원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반경 330m. 예.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330m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원 안에 이 지역의 상권을 분석하는 거고요. 반경을 누르면 이렇게 반경 상권 자동 그리기라고 그래서 원으로 했을 때 나온 것처럼 300m 눌러서 확인해 보면 예, 이렇게 반지름, 여기서부터 반지름 300m 지정이 되는 겁니다. 다각은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서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끝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종료. 예, 그러면 아까는 원형이나 반경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이 원형이었는데 다각으로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지역만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다시 상세 분석의 파란 박스를 보면 업종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오픈할 거니까 음식을 눌러서 여기서 중분위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인기 업종 탑 5 안에 1위가 지금 카페로 되어 있는데 카페를 누릅니다. 다각으로 했더니 지금 뭔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그냥 원형으로 해서 아주 좀 넓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그러면은 이제 상권 분석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요약에 내가 선택했던 분석하려고 하는 지역들을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에 업소가 8개가 있네요. 즉 카페가 8개가 있다는 거고 평균 매출액이 1,545만 원, 전월 대비 3.2% 증가했고 월 평균 매출 건수는 2,221건, 전월 대비 1.4%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 보니까 내가 선택한 그 지역은 전월 대비 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은 증가했고 업소 수는 유지가 되고 있고 카페 업종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1.1% 줄었고 신규 창업 업소 수는 10개가 적대입니다. 매출액을 좀 볼게요.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고요. 매출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기별 매출 특성도 볼게요. 분석 결과 보니까 제가 분석 의뢰한 지역에 카페 업종 매출이 가장 많은 요일은 수요일이고요. 매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12시에서 2시 사이. 주로 소비하는 성별은 여성이 더 많고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답니다. 이제 유동인구 분석 결과 볼게요. 제가 분석 의뢰한 지역의 유동인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가 증가했고 일평균 그 유동인구 수의 성별 비율로 보면 남성이 더 많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일평균 유동인구 수는 수요일에 가장 많고요. 시간대별로 보면 6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주거인구 볼게요. 분석 결과를 보니까 주거인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명이 줄었고 비율로 보면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답니다. 그리고 주거인구의 소득은 전반기 대비 0.7% 증가했고 소비는 전반기 대비 2.6% 증가했답니다. 인구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 인구 같은 경우는 소비 수준이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비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전략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해 줬고요. 다음에는 이제 직장 인구 분석입니다. 직장 인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20명이 늘었대요. 근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소득은 0.6% 증가했고 직장 인구 소비는 전반기 대비 0.5% 증가했고 직장 인구 중 근데 비율이 60대 이상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소비 수준은
월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직장 인구가 그 주거 인구보다 직장 인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대수 분석 결과는 작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분석, 의료 복지 시설이 많다고 돼 있네요. 학교 시설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 초등학교 하나, 유치원 2개 해가지고 학교 시설도 성동구 타 지역에 비해서 비중이 높고, 지하철 일일 승하차 인원이 11,191명, 2024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객 특성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마장역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가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16%가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고객 특성으로는 여성이 약 75%, 남성이 25%로 압도적으로 여성의 매출 비율이 높다고, 배달 매출입니다. 상권 분석 리포트를 또 출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PDF로 저장해서 생성 AI인 제미나이에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을 시킬 겁니다. 이 지금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저장할 수 있고 프린트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일 형식은 PDF로 확인.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았고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PDF 아주 요약까지 해서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참 잘 만들어졌죠. 아주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본 리포트에 포함된 정보는 통계와 모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걸 100% 믿지 마시고 그냥 참조 자료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이제 제미나이로 들어갑니다. 아까 소상공인 365에서 만든 상권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제미나이에게 업로드해서 그 지역에서 카페를 오픈하면은 괜찮을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업종으로 오픈할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 좋을지를 추천을 받을 건데, 그냥 여기에 챗봇에다 물어보는 것보단 이 제미나이에는 재미라는 게 있고 챗GPT에는 내 GPT가 있거든요. 이 재미라는 거는 어느 특정 분야의 AI 비서, 근데 그 AI 비서가 나만의 AI 비서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의 왼쪽에서 잼 탐색 눌러주시면 이렇게 잼 관리자가 뜨는데, 이 중에서 파란색 버튼 새 잼을 눌러줍니다. 먼저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창업 컨설팅 파트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 파트너. 그리고 요청사항에는 먼저 잼의 역할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너의 역할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당신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사용자 저저 먼저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할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프롬프트인데 그걸 작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미나이는 이렇게 역할만 정의해 놓고 밑에 보시면 무슨 마술 연필 같은 게 보이죠? 마술 갖다 대니까 제미나이를 사용해 요청사항 다시 작성하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작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AI가 내가 역할 정의를 내린 게 좀 애매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애매하지 않게 최대한 한번 다시 문장을 바꿔봤는데, 당신은 데이터 분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컨설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창업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최적의 도움을 줍니다 라고 내용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뭔가 많이 생겼죠. 조금 더 확실하게 AI가
내가 어떤 역할이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요청사항 다시 작성하기를 누르면 제가 작성하지 않은 목표, 그 다음에 행동 및 규칙 등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조까지 자동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보시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생성 AI가 특히 제미나이가 좀 말이 길어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말라고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또 하다가 수정하면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창업 컨설팅 파트너 제미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팅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어보면 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만든 이 창업 컨설팅 전문가에게 내 창업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되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창업 컨설턴트 입장에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할 건데 먼저 파일 추가를 합니다. 더하기 표시를 눌러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아까 365에서 생성을 한 마장력 부분에 상권 분석한 그 데이터 PDF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3가지 질문할 건데 먼저 여기 첨부한 요 상권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이 지역 마장역 부분에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마장동에 카페를 창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타겟 고객 맞춤 전략. 여성 및 30대 직장인과 주거 인구를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메뉴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시간대별 운영 최적화. 12시부터 저녁 6시 매출이 가장 높으므로 이 시간대에 집중하여 인력 배치 및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배달 서비스 활성화. 여성 고객의 배달 매출 비중이 74.6%로 매우 높으므로 배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배달 전용 메뉴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주변 시설 연계 마케팅. 의료 및 복지 시설 및 학교가 많으므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제휴 할인이나 이벤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을 줬는데요. 아까 우리가 분석 결과 볼 때 여기에 카페가 8개나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분석 자료 보면 이미 이제 카페가 8개가 있기 때문에 또 오픈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8개의 카페가 이미 운영 중이라는 점이 새로운 창업에 대한 우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권 분석 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성장 가능성. 1. 매출 및 건수 증가. 마장동 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과 매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8개의 기존 카페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존재하거나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업소 수만으로 포화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의 성장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업소당 매출 증가. 업소당 월 평균 매출액이 2024년 5월 1,432만 원에서 2025년 5월 1,545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 카페들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시장의 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쟁 환경 분석 및 차별화 전략. 1. 신규 창업 감소. 1년 미만 신규 창업 업소 수가 전반기 대비 10개 적다는 것은 오히려 무분별한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기존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진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틈새 시장 공략. 8개의 카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카페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독특한 콘셉트, 차별화된 메뉴, 특별한 서비스 또는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을 통해 충분히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나 분위기를 제공하거나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할인, 테이크아웃 전문 서비스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여성 및 30대 타겟 강화. 여성 고객과 30대 고객의 매출 비중이 높으므로 이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음료, 디저트, 그리고 SNS 마케팅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카페 수 8개만으로 창업을 단념하기보다는 해당 상권의 성장성, 고객 특성, 그리고 차별화 전략을 통해 충분히 성공적인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카페들과의 경쟁을 넘어 마장동 상권의 잠재 고객들이 원하는 가치를 얼마나 잘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신규 창업이 감소되는 거는 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소된다고 그래서 이게 경쟁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신규 창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규 창업이 감소했다는 것이 해당 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권 분석 리포트의 다른 지표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 및 건수 증가. 마장동 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과 매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며 기존 업소들이 이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매출액이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을 것입니다. 업소 수 유지. 해당 분석 영역의 카페 업소 수는 8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이 줄어드는 동시에 기존 업소 수가 유지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규 창업 감소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안정화 및 성숙. 무분별한 신규 진입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다소 안정화되고 시장이 성숙 단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폐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업소의 경쟁력 강화. 신규 진입이 어려운 환경은 기존 업소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3. 차별화된 신규 진입 기회. 시장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콘셉트를 가진 신규 카페는 오히려 기존 경쟁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 감소만을 가지고 상권 전체의 문제를 단정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매출 및 시장 활력 지표와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장동의 카페 시장은 활력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동시에 신규 진입이 다소 제한되는 안정화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할 건데 만약 이 지역에 AI가 알려준 것처럼 카페를 오픈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의 카페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카페가 가장 적합할까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카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브런치, 런치 겸용 카페 또는 디저트 앤 스페셜티 음료 카페. 주요 고객층 집중. 마장동 카페의 주 소비층은 여성과 30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커피뿐만 아니라 브런치, 가벼운 식사 또는 특별한 디저트와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매출 피크 시간대 활용. 월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이며 다음으로 높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직장인과 주거인구의 유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심 식사 또는 오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접근성 좋은 동네 사랑방 스타일 카페. 60대 이상 고객 고려. 주거 및 직장인구 특성 반영. 마장동의 주거인구와 직장인구 모두에서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의 소비 수준, 주거인구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직장인구는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함께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좌석 편의성 및 메뉴 다양화. 앉아서 오래 머물기 편한 좌석 배치,
그리고 커피 외에 전통차나 간단한 다과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배달 서비스가 강화된 카페. 높은 배달 매출 비중. 마장동 카페 배달 매출에서 여성의 비중이 74.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배달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달 전용 메뉴 및 포장. 배달 앱 노출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배달 시에도 음료와 디저트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포장 방식과 배달 전용 프로모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마장동 상권에는 젊은 여성층의 트렌드를 반영한 브런치, 디저트 카페와 함께 지역 고령층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접근성 좋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강력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수요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카페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 이외에 추천할 만한 다른 업종은 뭐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장동 상권 분석 자료를 보면 카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의료 및 복지 관련 업종 및 실버 산업 관련 서비스. 추천 이유. 높은 의료 및 복지시설 밀집도. 분석 영역 내에 의료 및 복지시설이 1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방문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 인구 비율 높음. 마장동의 주거인구 중 60대 이상 비율이 28%로 가장 높고 직장인구에서도 60대 이상 비율이 38.2%로 가장 높습니다. 추천 업종. 약국, 의료기기 판매점, 실버용품점, 건강식품 전문점 또는 고령층을 위한 방문 요양 서비스 등. 2. 편의점 또는 소규모 식료품점. 추천 이유. 대형 유통시설 부재. 분석 영역 내에 대형 유통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천 업종. 신선식품이나 간편식을 강화한 편의점 또는 특정 품목, 예, 유기농식품, 수입식료품 등에 특화된 소규모 식료품점. 3. 학생 대상의 교육 및 문구 관련 업종. 추천 이유. 학교시설 존재. 분석 영역 내에 초등학교 1개, 중고등학교 1개, 유치원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천 업종. 문구점, 학습자료 판매점 또는 소규모 학습교실, 예, 영어, 수학, 예체능 등. 4. 일상생활 밀착형 서비스업. 추천 이유. 유동 및 주거인구 기반. 꾸준한 유동인구와 안정적인 주거인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추천 업종. 세탁소, 미용실, 특히 고령층 대상 서비스 강화, 애견 미용 및 용품점,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추세 고려 또는 수선점 등 생활 편의 서비스. 각 업종 추천은 마장동 상권의 인구 구성 및 기존 시설 현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신규 창업을 고려하실 때는 해당 업종의 구체적인 시장 조사와 차별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아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이 편의점, 식료품점에 최근에 이 마장역 주변에 할인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줄 서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고 다른 업종 다시 또 한 추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5가지 추천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대형 할인마트가 오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할인마트와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상권의 특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고객층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종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마장동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가지 업종 추천입니다. 1. 건강 웰빙 전문 제품 판매점 또는 약국. 마장동에는 의료 복지시설이 15개로 많고 주거인구 및 직장인구에서 60대 이상 비율이 높습니다. 이 연령대의 인구는 건강 및 웰빙 제품, 영양제 혹은 의료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할인마트에서는 구비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2. 반찬 가게 또는 소규모 HMR, 가정 간편식 전문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지만 바쁜 직장인이나 요리가 어려운 고령층 가구에게는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여성과 30대 소비층이 카페의 주 소비층인 점을 감안할 때 건강하고 트렌디한 HMR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성인 대상 취미 및 교양학원 또는 문화센터.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주거 및 직장 인구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대 여성층을 위한 베이킹, 플라워 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강좌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할인마트 방문 시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4. 전문 미용실 또는 피부, 네일샵. 마장동 카페의 주 소비층이 여성, 특히 30대 여성이라는 점은 이들이 미용 및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할인마트가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면 미용 서비스는 자신을 가꾸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키즈 및 아동 관련 용품점 또는 서비스업. 보고서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인구 데이터는 없지만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젊은 학부모 가구도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아용품, 아동 도서, 놀이시설 또는 학습교구 판매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이런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생성 AI 스터디나 유튜브 뭐 이런 스터디를 이제 5, 60대 이상 제공하는 공간을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마장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카페처럼 커피 위주로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령층을 위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메뉴를 둔 그러면서 어떤 문화 이런 강좌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음식점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음식점 창업도 마장동 상권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권 분석 리포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식점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외식 수요 확인. 카페 매출 증가세. 마장동 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고 월 평균 매출 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외식 및 식음료 소비가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음식점에도 잠재 수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높은 매출 피크 시간대. 카페의 매출 피크 시간대가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점심 식사 및 간식, 디저트 수요가 많음을 의미하며 저녁 피크 시간은 아니지만 유동인구 측면에서는 저녁 6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이는 점심과 저녁 식사 모두의 잠재 수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고객층을 아우르는 기회. 주요 소비층. 카페의 주 소비층이 여성 및 30대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은 외식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음식 경험에 개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 비율. 주거 인구와 직장 인구 모두에서 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가격 합리성과 함께 편안하고 익숙한 메뉴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시장의 잠재력. 높은 여성 배달 비중. 카페 배달 매출에서 여성의 매출 비율이 74.6%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마장동에서 배달 서비스를 통한 음식 소비가 활발하며 특히 여성 고객층의 배달의 활용도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추천하는 음식점 형태. 위 분석을 바탕으로 마장동에 적합한 음식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한 한식 또는 가정식 백반 전문점. 60대 이상 주거 및 직장 인구,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대 여성층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정갈한 메뉴로 일상적인 식사를 해결하려는 수요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2. 캐주얼 브런치, 파스타 또는 퓨전 다이닝. 카페의 주 소비층인 30대 여성이 선호할 만한 분위기와 메뉴를 제공하여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외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플레이팅으로 SNS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배달 전문 식당. 고스트 키친을 활용하여 배달에 최적화된 메뉴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배달 전문점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요리에 전문성을 두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점심 특선 강화 식당.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높은 매출 피크 시간대를 공략하여 직장인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가성비 좋은 점심 특선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이 유용합니다. 5. 지역 특색을 살린 맛집. 마장동은 축산물 시장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신선한 육류를 사용한 특화된 메뉴, 예를 들어 한우국밥,
수제 버거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형 할인마트의 오픈은 오히려 상권으로의 유동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고객을 입지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활용해 상권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재미나이의 내 재민 창업 컨설팅 파트너에 업로드해서 창업에 대한 답변을 얻는 거, 이거 누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생성 AI가 추천해준 업종이나 전략은 100% 믿고 따를 것이 아닌 참조하는 데 활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기회로 만드는 협동조합 고기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